안녕하세요. 대장주 거래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7월도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이제 장마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뭐 다음 주 초반 지나면 좀 장마가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긴 장마도 좀 끝나고 이제 7월 달도 끝나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락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와서 제가 한 달 전에 강력 매도를 또 얘기를 해드렸죠. 4주째 강력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강력 매도를 빼고 이제는 좀 강력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완벽한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요. 이달 지나면은 바닥의 윤곽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과 주도주, 그다음 대장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집중들 하시고, 먼저 저번 주 방송을 또 보신 분들, 전전주 제가 계속, 저는 이제 주도주 대장주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려요. 모조리 대박이 터졌죠. 예, 특히 이제 이따 PPT로 또 강의를 해드릴 건데, 예, 이번 주에 대박 터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테마의 대장 선정한 종목들이 한 종목도 안 빼고 모조리 다 대박이 터졌는데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삼성전기는 이제 강력 매도를 제가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한 3주 정도 됐었어요. 이때 200만 원대였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기예요. 이번 주에 이제 120만 원대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12%가 튀었어요. 12%가.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 또 올라가긴 했어요.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밀릴지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에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 SK 스퀘어하고 그다음 삼성전기 요 네 종목이 여러분들 핵심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뭐 거래소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삼성전자 지금 뭐 1,600조인가요? 1,300조. 스퀘어는 이제 160조죠. 삼성전기가 제일 적어요. 100조.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강력 매도 얘기했다가 제가 저번 주에는 뺐어요. 이제는 삼성전기를 빠지면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어제하고 이제 12%가 딱 급등한 게 이제 MLCC에 대한 대규모 공급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업황도 호황이고 뭐 내년까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실적은 좋은데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고평가죠. PER로 치면 지금 100배가 넘으니까. 그래도 가격적으로 100만 원대 초반은 강력 매수해야 된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빠질 때 11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120만 원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20만 원대에서 사서 어제 12%대에서 이제 팔라고 하고 조정 시에 다시 또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은 어차피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SK 스퀘어, 그다음 삼성전기. 시가총액 상위권이에요. 1위부터 4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이제 시가총액 이제 5개가 이제 핵심인데 우선주는 빼버리고요. 예. 삼성전기가 이제 120만 원을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시에 이제 여러분들 담아가시면 돼요.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60선의 저항을 바로 뚫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아직까지는 150만 주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빠질 때 여러분들 잡으시면 돼요. 빠질 때. 그런 부분을 또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드렸고 삼성전자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료 방송을 9시 때 해요. 매일매일 9시 때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이 종목에 대한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 다음 어디서 사야 되고 또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전략, 그 다음 이제 대장주들 어떤 것들이 대장주들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인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유가예요, 유가. 사실 걸림돌이 유가예요. 이번에 70달러 이하까지 유가가 내려갔는데 WTI 기준이에요. 86달러까지 지금 올라갔죠.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뭐 90달러 뚫을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 120달러를 갔었거든요. 이제 저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 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제외 봉쇄하고 또 이란을 다시 또 공습하고 계속 또 치고받고 다시 했죠. 그러니까 뭐 종전 합의는 MOU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뭐 파기할 수 있는 부분, 결국 뭐 파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지금 봐서는 이제 뭐 95달러나 100달러까지는 아직 상방이 열려서 어디가 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상방이 더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 120달러까지 상반기에 고점을 친 거 그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유가예요, 유가. 예, 유가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신대가의 투자비법에 나와서 지수 예측을 어느 정도 좀 해드렸어요. 종합지수 예측을.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6월 달에 9,000포인트대에서 제가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대가 TV 나와서. 근데 한 주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6월 달에 내내 얘기했어요. 강력 매도다. 강력 매도다. 그러니까 3주 전에도 강력 매도, 2주 전에도 강력 매도. 근데 이제 저번 주부터는 제가 좀 시향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이제는 좀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6월 달에 제가 예측한 지수가 이제 6,200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6,400 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뭐 정확히는 이제 6,400 한 20 정도 되는데 그냥 대략 한 6,400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몇십 포인트는 이제 빼버리고. 이게 이제 120일 라인이에요. 120일 선을 살짝 깼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어디가 될지 그게 가장 사실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차트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상승이 길 때는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이런 패턴이나 추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고점이 어디인가. 고점은 이제 9,300이 고점이 됐어요. 정확히 이제 9,385인데 9,300이 고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우리가 3월 달에는 여기서 이제 5,050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대략 한 5,000이에요. 여기가 이제 5,000이 3월 달에는 그래도 바닥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닥이 6,000포인트가 될지 6,400이 될지 6,300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술적인 바닥이 나와줘야 돼요. 이 안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6,200을 3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와서. 근데 6,200까지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꼭 6,200 내려가라는 법은 없어. 아니면 6,200을 깰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6,200을 깨든 어떻게 되든 바닥은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바닥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박스권. 박스권이 지금 121선에서 120선에서 여기가 60선이에요. 이 60선 사이 작은 박스권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21선 아래 이제 6,400에서 여기가 이제 21에서 61선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7,500 정도 되죠. 그러면 한 900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죠.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3주 정도는 박스권이 될 확률이 이제 매우 높아졌습니다. 박스권. 제가 저번 주하고 전전주에도 이제 신대가에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2일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2일 법칙. 2일 법칙이란 뭐냐면 코스피는 2일 반등하면 반드시 폭락을 해요. 코스피는. 근데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요. 거래소는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저점이 4,500포인트인가 그럴 거예요. 4,000포인트대요. 1월 달 저점 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3월 달 저점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5,000포인트. 그죠? 근데 코스닥은 이미 작년 최저점,
작년에 최저점이 이제 610포인트인가 그런데 1년 전 최저점은 760이에요. 그것도 깼어요. 그것도 깨고 내요. 1년 전 그러니까 1년 동안 올린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1년 동안 올린 걸 다 뺐어요. 거래소는 그렇지 않죠. 거래소는 작년에 이제 정확히는 뭐 2,300부터 올라갔으니까 지금 빠져도 그래도 6,500, 6,400 이하에서는 지지가 나오잖아요. 작년 최저점 깨진 않죠. 근데 코스닥은 이미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작은 박스권이 거래소는 유력하고, 예? 우리가 이제 8월 한 중순까지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6,400에서 7,500 사이 여기 이제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유력하다. 그럼 박스권 전략을 여러분들 빠질 때 잡으면 돼요, 그냥. 예. 근데 거래소는 2일 법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일 반등하면 매도고 반대로 이제 2일 폭락하면 매수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또 이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로 선점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선점하냐? 당연히 주도주 선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삼성전기. 1순위 삼성전기 보시면 돼요. 3주 전에 삼성전기를 제가 여기서 강력 매도를 얘기했는데 이제 강력 매수로 바꿨습니다. 빠지면 삼성전기 아니면 SK 하이닉스 뭐 아니면 SK 스퀘어 아니면 삼성전자 4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근데 시총이 좀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삼성은 1,600조, 얘는 1,300조, 스퀘어는 160조예요.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죠? 그러니까 탄력은 아무래도 스퀘어나 삼성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조정 나오면 여러분들 전기나 SK 스퀘어를 노려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타이밍을 딱 잡아서 일단 차익을 시켜드렸습니다. 또 이제 타이밍이 나오면 무료 방송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이제 좋은 기회. 자, 이제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이. 코스닥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금 빠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바닥이 아직 안 잡혔어요. 거래소는 물론 이게 6,400이 이번에 바닥이 될지는 뭐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래도 6,000 초반 정도에서는 제 생각에 6,400을 깨더라도 6,000 초반에서는 바닥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번 주에 730을 깼어요. 지금 보시면은 73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년 전의 저점은 760이에요, 여기. 여기가 760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깼어요. 여기가 이제 710.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저점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이 7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나. 혹자는 뭐 제가 요즘 이제 무료 방송에서 시장 얘기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시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새삼 느꼈을 겁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는 시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먹을 건가, 또 얼마나 크게 갈 건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도를 두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2달 넘도록 거래소 코스닥 2달이 아니라 지금 뭐 3개월째예요. 장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백약이 무효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이게 시향을 무시해버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 폭락하면서 뭐 30%, 40%, 50%씩 다 떨어지나.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 무료 방송에서 제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해드립니다. 물론 그 예측은 정확히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근접은 시킬 수 있어요. 타이밍은 여러분들 근접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접. 너무 이제 격차가 크면은 문제지만은 근접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를 무료 방송에서 했어요. 매도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거는 절정이라는 얘기죠. 매도의 절정. 이번 주가. 그러면 730이나 혹시 뭐 730을 깨도 바닥은 나온다. 이번에 730포인트가 만약에 깨져도 바닥 확인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730포인트 내려갈 때 겁내지 말아라. 만약에 730을 깨더라도 여기서 바닥 나올 거다. 7월만 지나면 된다.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다.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걱정들이 많아서 이제 채팅에 혹자는 뭐 600포인트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바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 500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거의 내려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금융위기. 금융위기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내려갔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어요. 글로벌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으니까. 결국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그 부실 채권이 은행들이 떠안게 되니까 은행들이 파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건 엄청난 영향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인데 지금 금융위기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IMF 올 리도 없고. IMF는 달러가 부족인데 우리는 지금 달러가 4,200억 달러가 있어요. 4,200달러. 그러니까 IMF 절대로 안 합니다. 금융위기도 올 확률이 적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뭐 중동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지금 반영 중이고 그럼 특별하게 큰 악재가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새로운 엄청난 악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은 사실은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주도주가 알테오젠이에요. 그다음 에코 형제예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그러니까 주도주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돈이 결국은 이제 거래소 쪽으로만 쏠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ETF 상품. ETF. 단일 종목 아시죠? 삼성전자 단일 종목, 하이닉스 단일 종목.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ETF 상품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몇십 조예요, 몇십 조. 지금 거래량 쪼그라든 거 보세요, 거래량. 그래서 지금 코스닥 거래 대금이 지금 하루에 뭐 5조도 안 돼요, 5조도. 하이닉스 하나가 지금 뭐 8조, 9조, 막 10조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하이닉스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을 못 당하죠. 못 당하는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돼요. 하루 거래되는 게. 엄청나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여러분들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8월 달에 좀 그래도 좋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왜? 가격 매력은 이제 생길 만큼 생겼어요. 딱 한 가지는 아직 시장의 에너지가 부족하죠. 거래량. 그 다음 이제 돈. 예. 돈은 이제 예탁금이에요, 예탁금. 고객 예탁금. 예탁금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탁금이 130조가 넘어섰어요. 상반기에. 130, 한 5조인가? 근데 지금 110조가 붕괴됐잖아요. 그럼 이제 25조에서 거의 한 30조 가까이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 돈은 여러분들 코스닥에 큰 손들이 있어요. 큰 손들. 우리가 기관 투자자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하고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 주포들.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죠. 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 투자자는 증권사도 있고 보험도 있고 투신도 있고 그다음 은행도 있어요. 은행도 주식팀을 운영을 합니다. 많이 운영을 해요. 은행도. 그다음 또 자산운용사 있어요. 그다음 뭐 자문사도 있고 그다음 뭐 사모펀드도 있고 그다음 일반 상장법인도 있어요. 일반 좀 규모가 큰 상장법인은 주식을 또 운용을 해요. 그다음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있죠. 연기금 엄청난 돈을 운용을 하죠. 주식 자금 엄청나게 운용을 합니다. 수백 조를 운용을 해요. 굉장히 많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일명 큰 손이라고 하는 돈들은 이런 부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는 저축은행 자금. 예전에 저축은행이 조 단위 자금들을 주식 운용을 많이 했었어요. 한때는. 지금 저축은행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대법이 많이 생겼죠. 일명 사채. 옛날에 사채 시장에서 자금들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자금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예탁금에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예탁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지. 근데 돈은 결국은 다시 올라가면 들어옵니다. 예탁금은 증시가 올라가면 들어와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예, 후행성이기 때문에 아마 8월 초반 정도까지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도 뭐 급감을 했고 고객예탁금도 지금 110조가 붕괴됐고, 왜냐하면 이제 8월 달이 여러분들 초반까지는 휴가 기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본격 휴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 이때까지가 이제 그 휴가 피크예요. 그래서 8월 중순이 지나면은 이제 휴가 피크가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막바지 하락에서 아마 바닥을 확인해 주는 그런 타이밍이 될 거예요. 아마 휴가철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8월 초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이제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선점해도 돼요. 왜냐하면 물론 나중에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은 이왕이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특히 코스닥에 지금 살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부터 해서 그다음 바이오는 이번에 좀 타격이 커요, 그죠? 바이오.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분들이 2차 전지. 예, 2차 전지. 2차 전지도 뭐 반토막 거의 가까이 다 났어요. 그죠? 지금 에코 형제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넘게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부장주, 그다음 바이오, 2차 전지. 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사도 뭐 재미는 못 느끼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서 모으면 8월 달에는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떤 또 대장주들이 있는가는 좀 더 자세하게 이따 PPT 강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자, 이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무료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때 9시에 종목 딱 찍어서 얘기해드립니다. 이게 대장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도주하고 대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큰 수익이 나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물론 주도주 대장은 하락장에 빠지기는 빠지지만 다른 것보다 덜 빠져요. 덜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고지하고, 그리고 다음 대장주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제 주간 이슈 정책은 항상 제가 체크를 하는데, 뭐 새로운 이슈나 뭐 정책, 뉴스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테마나 주가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거는 뭐 호르무즈 제어의 봉쇄는 저번 주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가를 자극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공습을 하는구나, 또 호르무즈가 막히는구나, 후티 반군이 지금 사우디하고 또 충돌하면서 홍해도 또 봉쇄하구나. 그럼 또 물류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럼 유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는 뭐 저번 주에 얘기,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여겨봐야 돼. 그건 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삼성전자 로봇 학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대차, 그 외 SK 다 LG, 피지컬 AI, 휴머로이드 다 사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 삼성, SK, LG, 현대 대표적으로 5대 기업이죠. 5대 기업. 다 로봇 사업해요. 그죠? 근데 삼성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튀었어요. 로봇 사업, 이제 로봇주의 여러분들 대장 주도주는 뭐냐? 레인보우가 있잖아요. 레인보우. 특히나 레인보우는 삼성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급등을 했죠. 예. 자, 호르무즈 재봉선은 이미 저번 주에 나왔던 얘기인데 유가가 이게 튀면은 여러분들 상반기에 여러분들 뭐가 튀었어요? 신재생이 움직였잖아요. 신재생. 120달러 갈 때 신재생이 가장 폭발력이 컸어요. 물론 이제 테마가 한 10여 개 이상 들어왔는데 유가 테마, 가스 테마, 방산 테마, 그다음 뭐 곡물 테마, 그다음 뭐 광통신, 전력 케이블, 전력기기 많아요. 5G 테마. 그다음 뭐 양자목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신재생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재생이. 신재생은 뭐예요? 태양광, 풍력, 그다음 원전까지. 예. 상반기에 사실 다 터졌죠. 다 터졌는데 여기서 제가 대장 딱 찍어서 저번 주에도 얘기해 드렸고 전전 주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거 다 대박 났잖아요. 이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박 났어요. 자, 삼성전자 뭐 역대 최고 실적은 이거 이미 나왔던 거고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정책 사항으로 알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간 이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삼성전자 로봇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은 성장 동력이 대기업들이 크게 되니까 로봇에서도 특히 주도주 대장급 이런 것들을 잘 선점하면 대박이 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슈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자, 그다음 뭐 이제 그린 바이오가 이제 정책으로 또 나왔어요. 그린 바이오가 뭐냐? 뭐 기능성 건강식품부터 해서 농업, 우리가 농업에도 이제 우리가 종자, 종묘 이런 것들을 품종 개량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 이게 나왔거든요. 27년부터 31년까지.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 그 정책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정책이 나와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차라리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죠. 그거보다도 오히려 정책이 파괴력이 약해요. 정책이 파괴력이 약해요. 물론 이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좀 파괴력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테마는 뭐 호남권에 있는 뭐 땅, 아니면 부동산 그런 것들만 이제 몇 개 튀었죠, 사실. 우리가 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정책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그다음 지금 현재는 호르무즈 재봉소리인데 유가, 그러면 신재생 쪽, 그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하고 테마의 대장급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자, 상반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력기기 주도주가 있었죠. 우리가 전력 테마도 붙었어요. 이게 전력은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서호남권에 이제 반도체 크러스터 단지 대규모로 짓고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 AI라든지 그 외에 이제 대규모 산단을 지금 짓는다. 그러면 이걸 지려면 전력을 끌어와야 돼요. 사실은. 반도체는 여러분들 용수하고 전력이 필수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먹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도 또 많이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지면 이제 전력난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을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도 더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또 유가까지 지금 급등하잖아요. 유가까지.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업황이 호황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제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두 달 동안 이제 또 가격 적용 받아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이것도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강력 매도를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강력 매도 리스트에 있던 제가 6월 중반에 분명히 강력 매도 얘기했었거든요. 이 종목들을. 근데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돼. 이제는 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 6,400이 만약에 바닥이 된다. 아니면 뭐 6,200이 된다. 아니면 뭐 6,000이 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이게 주도주니까.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이 두 종목이 핵심 주도주예요. 핵심 주도주. 왜?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효성중공업하고 현대일렉트릭. 하나 더 있다면 LS 일렉트리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주도주를 사실은 뭐 여러 종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개, 두 개 정도만 딱 보고 내가 전력기기 주도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시면 돼요. 예. 대신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빠질 때. 근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기다리면 조정이 뭐 밥 먹듯이 나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폭락이 밥 먹듯이 나와요. 그죠?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에서 선점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선점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어떤 종목이든 조정에서 다 선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많이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 검색어에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 돼요. 검색어에 유땡땡 유튜브 검색어에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얘기한 거 다 대박 터졌어요. 대박 나서 또 수익도 잘 창출했는데 이제 앞으로 수익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2달 넘도록 고생했잖아요. 하반기 여러분들 많이 남았어요. 8, 9, 10, 11, 12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동안 충분히 손실난 거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손실난 거 만회도 하고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하반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제가 찍어드리는 대장주 가지고 매매도 하시고 또 잘 안 되신 분들은 채팅도 가능합니다. 예. 들어오시면 채팅도 가능하니까 채팅도 올려주시고 뭐 궁금한 점 질문도 올려주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는 8시 20분에 또 진행을 해요. 아침에는. 자, 그 다음 이제 과매도권 강령 매수. 이제는 제가 이제 4주 전부터 강령 매도를 얘기를 했어요. 신대가의 투자비법에 나와서 6월 중반부터 코스피지수 강령 매도, 삼성전자 강령 매도, 하이닉스 강령 매도, 삼성전기 강령 매도, 현대차 강령 매도.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LG에너텍 강령 매도. 근데 저번 주부터는 이제 강령 매도를 뺐어요. 그리고 강령 매수. 근데 이제 상반기에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못 올라갔어요. 그죠? 뭐 지금도 크게 가지는 못하는데 바닥은 확인했어. 그다음 네이버. 저번 주, 전전주에 강령 매수. 이게 저번 주 리스트가 아니라 전전주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전전주에 똑같이 2주 이전에 강령 매수 리스트를 올려놨잖아요. 한전, LG에너지솔루션. 강령 매수해야 돼. 30만 원 초반에서 강령. 그다음 크래프톤 얘기했어요. 신작 게임 모멘텀. 실적도 좋아요. 재무도 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게임즈를 좀 싫어해서 그다음 삼성 에피솔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많이 들어옵니다. 지주사죠. 그죠? 그다음 카카오뱅크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LG전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어요. 4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내렸죠. 오늘 조금 올라서 18만 원대. 반토막 넘게 났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강령 매수예요. 이제부터는 조정해서 강령 매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2주 전에 이미 리스트를 올려놨던 종목들이고 또다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령 매수라고 했는데 일주일만 강령 매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고점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또 강령 매도를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강령.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 종목들은 못 올라갔어요. 물론 시세가 크게 터진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내려왔어요. 반토막도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강령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강령 매수 리스트를 한 주만 딱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드려야지. 저는. AS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올해는 신대가 이 TV 방송을 하나밖에 안 나가지만 작년에 4개를 나갔어요. 프로그램을. 작년에 화요일날 마켓디너 나갔고 수요일날 이제 뭐 보스로 프로그램이 좀 없어졌지만 그다음 토요일날 3대 천왕, 그다음 금요일날 신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4개를 나갔어요. 그때 제가 AS를 이제 종목들 얘기하고 나서 AS를 저는 1개월만 한 게 아니라 4개월 이상 했어요. 4개월.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4개월 동안 계속 출연하면 계속 봐라. AS는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나중에 제가 강령 매도 얘기를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아마 네이버가 급등했죠. 이건 뭐 전전주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도 급등했죠. 그죠? 아직 더 가야 되죠.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대장주가 있는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고 전전주에 보여드린 거에서도 대박이 터졌어요. 예, 대박이 터졌습니다. 특히 이제 테마의 대장급들. 예, 그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별주들이 시세가 잘 안 나는데 이제 8월 달부터는 테마 대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시세들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1대1 상담, 뭐 채팅, 카카오톡, 텔레그램 들어오는 거 다 사기예요. 예,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를 사칭해가지고 뭐 좋은 거 있다.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지 또 보고 동참할 수 있는 고지 보고 그리고 다음 대장주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소부장에 대한 공부 차원 얘기해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공부 차원으로 얘기하고 뭐 추천적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종시에 좀 담아서 좀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 단기는 크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공부 차원으로 딱 한 종목을 제가 AP 시스템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뭐 시세는 잘 안 나오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좀 유망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드시면 뭐 추천조 개념으로 조금씩 담아가셔도 되고, 자,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한 종목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이 저번 주에는 이제 웨이퍼 사진이 올라왔죠. 웨이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 작업에서 이제 전공정 작업에서, 그러니까 전공정이 뭐냐면 반도체에서 8대 공정이 있어요. 8대 공정. 8대 공정. 보통 이제 웨이퍼를 공정하는 게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웨이퍼를 절단하고, 이걸 절단한단 말이에요. 절단하고 패키징을 하네요. 패키징. 패키징은 쉽게 말해서 배선 작업이에요. 배선. 반도체가 여러분들 그냥 칩만 꽂으면 이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작은 칩 안에 배선을 깔아야 돼요. 배선. 그리고 H뱅 같은 건 접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손톱보다 작은 거. 그게 이제 패키징이에요. 이게 이제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그 다음 이제 불량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게 이제 테스트, EDS. 예. 이게 이제 후공정이에요. 이런 작업들이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은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규소 가지고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열을 1000도 이상 가열을 해서 규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인곳을 세우고 그 다음 식각을 해요. 그 다음 애칭을 해요. 그 다음 포토마스크를 해요. 그 다음 산화 작업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정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정 작업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요. 실리콘이 들어가고 그 실리콘은 이제 소모성 제품이에요. 소모성 제품. 부품이죠, 부품.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뭐 요즘은 이제 수요가 지금 증가하니까 교체 시기가 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생산량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 생산량이 이 기업이 만드는. 그러니까 국산화도 성공하고 기술력도 좋아요. 근데 실적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캐파까지 늘리고 있는데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의 세계 1위인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세계 1위 TSMC예요. 메모리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 여기에 다 납품이 들어갑니다. 이 기업의 그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가 빨리빨리 돼요.
빨리빨리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생산 캐파도 늘리고 있어요. 자, 종목명은 뭐냐면 CMTX. 예, 코스닥 종목이에요. 자, 오늘 딱 한 종목은 CMTX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최우선 시가총액 부동의 1위는 뭐 삼성전자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보니까 지금 무상증자 기준일이 8월 6일이에요. 그래서 0.3주를 지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0.3주,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호재예요. 공짜로 주식을 주니까.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내에서 이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악재가 돼버려요. 왜냐면 물량 부담이 생기니까. 주식을 공짜로 줬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0.3주는 세 주를 사면 한 주를 공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주를 사야. 1대1 같은 경우는 권리락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권리락을 받아야 돼요. 무상증자 권리락.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알테오젠 30만 원이면 권리락 받으면 15만 원 되는 거예요. 15만 원. 1대1 같은 경우. 1대1. 그러니까 내가 한 주 사면 한 주를 주는 거. 그럼 15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요. 2배가 늘어나요. 대신. 내가 15만 원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한 주 사면 한 주를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은 없죠. 무상증자를 받아도 손실은 없어요. 권리락을 받아도. 대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나겠죠. 근데 0.3주란 말이에요. 0.3주. 한 주에 0.3주. 그러니까 세 주를 사면 한 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알테오젠이 오늘 다행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종시에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두 종목이 이제 바닥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특히나 이렇게 급등할 때 잡으면 단가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종시에 편입을 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조종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 거래소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의 궤적을 거의 같이 해요. 근데 코스닥은 이번에 이제 알테오젠하고 이 에코프로 BM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50조가 좀 넘어요. 근데 코스닥에 여러분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이 시총 1, 2, 3인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현재 주도주가 없어요. 다 보면 시가총액이 몇 조 단위예요. 이제 중간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커요. 그래서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사실은 알테오젠하고 알테오젠은 바이오잖아요. 2차 전지가 사실은 살아나야 돼요. 이 두 섹터가. 거래소는 사실 반도체, 그냥 오로지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끌고 올라가도 지수는 올라가니까. 근데 거래소에는 또 대형주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머지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면 지수를 뒷받침하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조종시에 이제 알테오젠 보셔도 되고 또 에코 형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그러지만 이달만 잘 지나주면 다음 달에는 좀 시세 탄력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게 핵심이죠. 7월 9일 방송인데 7월 9일 제가 7월 9일 날 단기 매매 유망주를 올려줬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테마의 대장이에요. 테마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력 테마, 그다음 뭐 광통신, 뭐 5G 상반기에 그 외에 이제 또 뭐예요? 신재생, 태양광 풍력 원전. 그러니까 상반기에 붙었던 테마주 중에서 대장을 제가 찍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SK 이터닉스 보라고 제가 얘기했죠. 2주 전에. 2주 전에 얘기하고 23%가 터졌어요. 근데 23% 터지고 나서 조정받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것들이 그냥 끝나지 않았다. 또 올라간다. 오늘 상한가예요. 그래서 100% 터졌어요. 그때가 SK 이터닉스 얘기했다. 4만 원, 4만 1,000원이었어요. 그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2주 전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반등시 무조건 매도라고 제가 했지만은 23% 급등하고 안 끝났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안 끝났다 얘기했어요.
자,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단기간에 한 50% 올라갔어요. 그죠? CSN도 12% 급등했는데 이거 오늘 이제 좀 올라갔죠. 그죠?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OCI 홀딩스 더 올라갔어요. 이것도 한 40% 넘게 올라갔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얘기하고 나서 20%대가 다 터졌는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거 안 끝났습니다. 또 갈 겁니다. 그 얘기를 저번 주에 했어요.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 주 방송을 보시면 그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 기술 튀었는데 오늘 또 올라갔죠. 그죠? 안 끝났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조금 약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주째 똑같은 거를 그냥 붙여놓은 이유는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테마의 대장이다. 그래서 공략해도 된다. 근데 이제 급등 나올 때 한번 팔아라. 근데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조정 나오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저번 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대박이 났죠. SK 히터직스는 거의 이제 더블 났죠. 이제. 더블 났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박 나고. 그죠? OCI 홀딩스 대박 났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재생의 테마의 대장이 물론 이제 유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다시 80달러, 90달러 선으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10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호르무즈 재봉쇄가 딱 나왔을 때 유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상반기에 대장이 뭐지? 그걸 빨리 생각하지. 근데 그걸 제가 2주 전에 이걸 찍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호르무즈가 다시 봉쇄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테마의 대장이 또 움직이겠구나. 그거를 제가 또 얘기하고 저번 주에 나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이미 이제 두 개는 터졌고 덜 터진 게 이제 CS하고 우리기술, 미래에셋 요 세 개는 여러분들 조정 시에 또 보시면 돼요. 그것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유튜브 무료 방송을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시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어려워요. 그죠? 지금 같은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또 얘기를 해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 동참들 하시고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사실 상반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2달 넘도록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무료 방송을 열면 좀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역전 기회가 분명히 와요.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올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요. 코스닥은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지수가 2배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거래소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4배를 올렸어요. 4배. 거래소 지수는 작년에 2,300을 깼었는데 9,30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몇 배예요. 4배가 좀 안 되잖아요. 거의 4배 올렸어요. 4배 올렸는데 30%, 40%안 빠지겠어요? 당연히 빠지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뭐 2배밖에 안 올랐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신고가 파동도 고점이 된다. 우리가 신고가는 책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매도해야 돼요. 신저가는 오히려 매도인데 신저가는 오히려 실전에서 매수예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 뭐 시간 관계상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사실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코스닥의 반도체 소비장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신고가 파동을 냈단 말이야. 물론 한 번 더 냈지만 여기서 신고가를 2번을 냈어. 근데 결국 이게 매도예요. 신고가 때 매도를 쳐야 돼.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론은 신고가는 따라잡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시세를 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매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 매도. 실전에 신고가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들고 가지 마세요. 신고가 때 매도 쳐야 돼요.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 또 대장주거래법 많이 참고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또 대장주거래법 얘기해드리고 또 대장주 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